여러분, 혹시 정치적인 결정 하나가 시장 전체를 뒤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나리오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정학적인 긴장을 마치 압력 밸브처럼 사용해서 의도적으로 주식시장에 안도 랠리를 만들어낸다는 정말 대담한 전략인데요.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파헤쳐 보죠. 이 전략의 핵심, 바로 여기 보이는 이 황금 열쇠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열쇠가 뭐냐고요? 바로 1개월 휴전이라는 카드입니다. 이 분석은 아주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이 카드의 목적은 단 하나, 시장의 모든 관심을 전쟁이나 인플레이션 같은 끔찍한 공포에서 자, 이제 거시경제를 방어할 시간입니다. 라는 새로운 이야기로 확 돌려놓기 위한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한 수라는 거죠. 네, 바로 이 지점. 이게 이번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정치적인 계산이 숨어 있길래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거고, 이게 어떻게 시장에서는 또 기회로 둔갑하는 걸까요? 그 연결고리를 지금부터 하나씩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과연 진짜 속내는 뭘지, 그리고 시장은 여기에 어떻게 반응하게 될지 말이죠. 자, 그럼 먼저 이 모든 일의 시작점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정치적으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 이유부터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개념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출구 트릴레마라는 겁니다. 트릴레마, 그러니까 삼중구죠. 이 분석에 따르면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가 3가지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삼각형의 세 꼭지점처럼 서로 얽혀 있어서 하나를 해결하려고 하면 다른 게 터지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그 3가지 목표가 뭐냐면요. 첫째, 당장 코앞에 닥친 중간선거에서 이겨야 한다. 이거 아주 중요하죠? 둘째,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가는 최악의 인플레이션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금리랑 주식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분석의 핵심 주장이 뭐냐면 바로 1개월 휴전이라는 카드 한 장으로 이 불가능해 보이는 3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그야말로 완벽한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정치적으로 왜 그래야 하는지는 이제 좀 감이 오시죠? 그럼 이제 시장의 관점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를 봐야 합니다. 이 정치적인 이벤트 하나가 어떻게 거대한 돈의 흐름, 즉 자본의 물줄기를 통째로 바꿔놓는지 그 메커니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이 그림이 그 과정을 정말 직관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본의 흐름을 마치 3개의 방을 차례로 통과하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죠. 첫 번째 방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문이 열리면 두 번째 방에서 거시경제가 안정을 찾고,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방에서 그 모든 에너지가 위험자산 쪽으로 폭발적으로 쏟아져 들어간다는 논리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 3단계 흐름을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먼저 시장을 꽁꽁 묶어두고 있던 전쟁 리스크라는 족쇄가 탁 하고 풀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유가랑 금리가 안정을 찾기 시작하겠죠? 바로 그때입니다. 이 순간만을 기다려온 스마트머니가 특정 성장 섹터를 향해 맹렬하게 돌진하면서 시장 전체가 위험선호, 즉 리스크 온 모드로 확 바뀐다는 시나리오예요. 자, 그럼 가장 궁금한 거. 그 스마트머니는 과연 어디로 가게 될까요? 이 분석에서 제시하는 5개의 핵심 투자 기둥,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역시나 빅테크와 AI 핵심주의입니다. 이건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죠. 시장을 뒤덮고 있던 불확실성이라는 안개가 싹 거치고 나면 투자자들은 뭘 찾겠어요. 결국 가장 믿을 만한 곳, 탄탄한 실적과 펀더멘탈을 가진 기업들로 돌아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장 먼저 반등할 거라는 분석입니다. 핵심 논리는 아주 명쾌합니다. 그동안 고금리 때문에 기술주들이 밸류에이션, 즉 가치평가에서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있었잖아요. 그 족쇄가 풀리는 겁니다. 그럼 그 돈들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결국 AI 시대의 인프라를 그냥 꽉 잡고 있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말 그대로 절대 강자들한테 가장 먼저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기둥은 좀 더 공격적입니다. 바로 하이베타 기술주예요. 하이베타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시장이 좋을 때 남들보다 2~3배 더 오르고 반대로 시장이 나쁠 땐 또 2~3배 더 떨어지는 아주 변동성이 큰 자산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전정이니 고금리니 하는 이중구 속에서 가장 심하게 얻어맞고 가격이 눌려있던 애들이죠. 이 분야의 매력은 바로 용수철 같은 탄력성입니다. 진짜 세게 누르면 누를수록 더 높이 피어오르잖아요. 딱 그런 것처럼 시장 분위기가 딱 좋아지면 가장 극적인 반등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숏스퀴즈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 주목을 받는데요. 이게 뭐냐면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베팅했던 공매도 세력들이 오히려 주가가 오르니까 허겁지겁 주식을 다시 사들여야 하는 상황. 바로 그겁니다. 그럼 주가는 더 폭등하겠죠? 세 번째 기둥은 이제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분야입니다. 바로 소비재랑 물류 쪽인데요. 여긴 뭐 말할 것도 없이 유가 하락의 직접적인 수혜를 보는 곳들이죠. 여기서 주목할 만한 기업은 두 곳입니다. 먼저 아마존. 유가가 떨어지면 물류비가 당연히 줄어들 테니 이건 뭐 실적이 바로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테슬라인데요. 테슬라는 정책적인 수혜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그 숏스퀴즈가 터질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 중 하나로 계속해서 꼽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네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AI 시대를 떠받치는 가장 근본적인 인프라, 바로 반도체입니다. 결국 시장이 좋아진다는 건 돈이 가장 확실하게 실적을 내는 곳으로 몰린다는 뜻이거든요. 이 분석은 그 돈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AI 산업의 심장부, 즉 반도체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도 줄어들겠다. HBM 같은 고성능 메모리는 없어서 못 팔겠다. 말 그대로 부르는 게 값이 된 상황이라 이런 기업들한테 자본이 쏠릴 수밖에 없다고 예측하는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 기둥. 시장의 위험 선호 심리가 가장 극단적으로, 가장 뜨겁게 표출되는 곳 어딜까요? 네, 바로 암호화폐 생태계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논리는 크게 두 가지가 딱 결합되는 시점이에요. 하나는 시장 전체에 자, 이제 위험을 감수하자 하는 분위기가 쫙 퍼지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더해서 친디지털 자산이라는 정책적인 순풍까지 불어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만나면 그야말로 엄청난 시너지를 내면서 폭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깔려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개의 기둥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정리해보고 또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닐 테니 이 대담한 전략에 어떤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는지도 꼭 짚어봐야겠죠. 지금 보시는 이 매트릭스가 바로 이 전체 전략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개 기둥 각각의 어떤 핵심 종목들이 있고 어떤 촉매제가 작용하고 또 투자 성격은 어떤지까지 한눈에 싹 정리되어 있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의 안정적인 중심축은 뭘로 잡고 또 공격적인 창끝은 뭘로 해야 할지 그 그림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 완벽한 전략이라는 건 없겠죠. 이 분석 역시 두 가지 아주 치명적인 리스크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만약에 동맹국이 돌발 행동을 하면 어떡하지 하는 드래그인 리스크입니다. 의도치 않게 분쟁에 질질 끌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이 모든 계획의 대전제인 외교 협상 자체가 그냥 완전히 깨져버리는 그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이 분석의 최종 결론을 딱 3가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1개월 휴전이라는 카드는 트럼프 행정부에게 완벽한 정치적 명분을 줬다. 둘째,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어질 회담은 진짜 협상이라기보단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쇼케이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스마트머니는 이 판을 이미 다 읽고 위험 선호 모드로 전환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만약 시장이 정말로 미래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는 거울이라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정치적인 시나리오, 이 기대감 자체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어쩌면 오늘날의 정치와 금융은 이제 정말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